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연속기획 2026 섹터 전망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볼 텐데 자동차주는 올해 내내 관세라는 족쇄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이 족쇄가 풀리면서 내년도의 전망은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라는 분석에 과연 어떤 근거가 담겨 있는지 이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신윤철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던 자동차주 그렇죠. 네. 투자 전략을 비중 확대로 1년 만에 드디어 바꾸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024년 11월에 발간했던 25년 연간 전망부터 지금 약 1년간 자동차 섹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를 해왔었고요. 예. 네, 저번 주에 발간한 26년 전망부터 비중 확대로 1년 만에 상향 제시를 드렸습니다. 사실 자동차 섹터가 뭐 밸류가 저렴하다, 주주 환원이 확대된다 이런 이제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었지만 이제 결국에는 산업이 성장하느냐에 대한 전망치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투자자분들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사실은 짙기 때문에 이 관세를 비롯한 이제 저희에게 자동차 섹터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 비용 요소들이 완화가 되면서 어닝이 역성장에서 성장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보이는지가 중요했고 이게 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간 현 시점에서는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상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자동차 수출도 얼마나 대응을 잘했습니까? 그런데 현대차 주가가 그걸 다 반영시키지는 못했는데 드디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대표 주자니까 현대차 내년도 주가 전망 괜찮은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현대차 투자 의견도 아웃퍼폼에서 바이로 투자 의견을 개별 종목으로도 상향을 했고요. 네, 만약에 이 대미 품목 관세가 25%로 유지가 됐다면 사실상 현대차 영업이익은 3년 연속 역성장을 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무역 협상 타결로 인해서 15%를 내년 연간으로 적용을 받게 됐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5년 대비 26년에는 약 6% 가까이 영업이익이 성장으로 방향성이 전환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 지난 25년간 2000년대 들어서 현대차가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역성장한 사례가 거의 드뭅니다. 예, 그중에 대표적으로 2016년에 사드 배치 사태 이후에 이제 파업이 있었고 실적 악화로 인한 파업 내지는 이제 품질 비용 등등이 2017년, 2018년에 반영이 되면서 2년 연속 역성장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때 이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비용 요인들이 한꺼번에 제거가 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성장으로 돌아섰고 그때 이제 주가가 한 상반기 내내 지수를 크게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사례가 이번 2026년으로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 성장에 따라서 투자 의견 매수로 전환을 하셨고 맞습니다. 현대차의 내년도 주가 전망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그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 사실은 대형주에 주목이 많이 돼 왔었는데 요즘에는 보면 뭐 타이어나 부품이나 이런 언급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맞습니다. 부품 타이어 업종에 대한 뷰도 좀 긍정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섹터 내 대형주들이 움직여줘야 이제 그 온기가 후행적으로 뭐 이제 중형 부품주나 타이어 등으로도 확산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10월 말쯤에 저희가 무협상 타결이 되고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야 오늘 이제 주가도 그렇지만 뭐 만도 위아 반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지금 후행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26년에 봐야 될까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게 세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유로화 환율 효과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호적인 환율가를 얘기를 할 때 이 US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어떤가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지금 유로화도 1,700원을 뚫기 시작을 하면서 이 유럽 매출 비중이 높은 부품주들 예를 들어서 뭐 한국 타이어랄지 뭐 디엔 오토모티브랄지 이런 종목들이 사실 현대차가 유럽 판매 비중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한 부품사들도 유럽 매출 비중이 20% 이제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예. 이제 비현대차 그룹 부품주 타이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이 3차 상법 개정, 저희가 뭐 지금 세법 개정도 있고 상법 개정도 있고 많은 제도적인 개편을 눈에 앞두고 있는데 예. 이 상법 개정에 따라서 기부율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증권이나 지주 같은 타 섹터에서 자기주식 보유 비중 높은 종목들은 이미 미리 반영이 됐었지만 사실 자동차 섹터는 이 자기주식 비중 높은 종목들이 많지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엔 오토모티브 같은 종목들 내지는 S&T 모티브 같은 종목들은 이제 10% 이상 자기주식 보유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각이
됐을 때 또 경영권의 위협이 되지 않는지 이런 쪽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품목관세 환급 가능성입니다. 사실 모든 부품주들이나 타이어주들이 이 품목관세 대미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걸 고객으로부터 회수해오는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회사마다 환급해 올 수 있는 기대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최소한 60% 이상의 품목관세를 회수를 해옴으로써 지금은 실적이 살짝 눌려 있지만 환급이 됐을 때 저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공통적으로 좀 저희가 이번에 커버리지를 개시한 DN 오토모티브라는 부품주에서 좀 교집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체크 포인트별 주목하면 좋을 기업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캡처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매출 성장 관련 기업들, 미국의 판매 전략 수정과 관련한 기업들, 3차 상법 개정 수혜 기대감, DN 오토모티브를 조금 더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품목관세 환급 등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쪽, 한온 시스템과 DN 오토모티브까지. DN 오토모티브가 여기 세 포인트에 들어가 있네요. 유럽 쪽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것도 저도 기록을 해두고 방송에 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별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동차 수출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대 강점이라고 하면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에 관세 협상 맺을 때 보면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똑같이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 네. 괜찮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순수 전기차의 캐즘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저희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이 지금은 뚜렷하게 업체마다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EV 플랜을 롤백을 한다고 하죠. 이제 그런 전기차 전략을 수정을 하고 내연기관 또는 하이브리드로 회귀를 하는 흐름이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이브리드가 있는 업체들은 사실 하이브리드로 대응하기가 수월하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약간 지금 곤란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 한정으로 봤을 때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길에서 보는 그 한국에서 길에서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는 이제 풀 하이브리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네. 이 풀 하이브리드 기준으로는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사실은 일본 업체 독점 시장입니다. 도요타, 렉서스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60% 가까이 점유를 하고 있고 혼다 20% 가까이 점유를 하고 있고 즉 70% 이상의 일본 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몇 개 업체들이 분할해서 이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그래도 저희 현대차와 기아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솔직히 일본 자동차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의 경쟁 우위에 있다고 표현을 하기에는 지난 5년간 도요타 그룹이 대표적으로 이제 순수 전기차는 생각보다 그 시장의 개화는 늦을 것이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면서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지난 5년간 연구 개발과 그런 이제 각종 투자를 집행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이에도 많이 사실 간극은 벌어졌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후발주자가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시장에서 저희가 품목관세 대응을 위해서 지금 미국 현지에 생산을 이전할 수 있는 주요 아이템들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는 좀 울산이나 이제 기아 화성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하이브리드를 미국 현지로 생산을 옮길 수 있다는 저희는 그래도 무기가 있다는 것. 예. 그리고 이제 조지아에 새로 오픈된 그 메타플랜트라는 공장이 여전히 가동률이 이제 30% 미만으로 굉장히 가동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네. 이 고정비를 완화하기 위한 신규 차종 투입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순수 전기차가 아니라 예. 저희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인기 많은 하이브리드 투입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룸은 이제 주요 경쟁사들 대비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 많겠다. 즉 가동률 이제 상승으로 인한 고정비 완화 그리고 이제 품목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네. 그런 전략까지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뭐 여기 그 조금 전에 점유율에서는 이제 중국 업체가 보이진 않았는데 네네. 전기차 시장에서 워낙 중국이 이제 국가 보조금을 등에 업고 빠르게 침투를 해왔기 때문에 요 중국 쪽은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 하이브리드 관점에서는 사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저희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구환신이라는 표현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즉 이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오래된 제품을 버리고 대신에 새 제품을 사게 유도하게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인데요. 이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구환신 보조금 정책이 적용을 받는 건 지금 이제 차트에서 보고 계시는
친환경 차량이라고 예. 표현이 되고 있지만 이제 중국에서는 NEV, New Energy Vehicle, 신에너지 차라고 정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 기준의 NEV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길에서 흔히 보는 하이브리드, 풀 하이브리드 차량은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즉 이제 외부에서 전기나 수소를 충전해서 쓸 수 있는 플러그인 형태의 친환경차를 NEV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로컬 업체들도 사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풀 하이브리드를 연구 개발 내지는 투자할 유인이 크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중국 업체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시장은 이제 내년부터 유럽에서의 저가 전기차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이브리드는 직접적인 경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이랑 경쟁을 계속 네, 해야 맞습니다. 되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내년도 저희가 전망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이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자동차주에 대한 내년도 투자 전략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현대차 중심의 비중 확대 전략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현대차가 우선주가 코스피에 또 세 종류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우선주보다는 좀 보통주, 본주 쪽으로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요? 또 네? 왜 우선주보다 보통주가 나아요? 이제 뭐 앞서서 발표에서도 이제 다른 분이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뭐 연결 기준인지 별도 기준인지 뭐 내지는 이 배당 성향이 뭐 40% 이상인지 35% 이상인지 너무 지금 많은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어 있고 사실 지금 현대차 우선주는 지난 1년간 주가 상승이 개인 주도로 상승이 됐었기 때문에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기관이 아닌 개인을 위한 법안이다 보니까 그들이 만약에 현대차가 이 분리과세 법안에 어쩌면은 충족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빠르게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의 이제 턴어라운드 뭐 이런 관점에서 자동차 섹터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선주보다는 좀 보통주가 훨씬 기대 수익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마무리 전략 네네.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 보통주 중심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DN 오토모티브랄지 이제 부품주를 이제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다 보면은 대형 중형 부품주 차례차례로 이제 온기가 확산이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현대차 그룹이 워낙 지금 뭐 로보틱스 내지는 뭐 스마트 팩토리, GPU 이런 신사업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기대주들이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많은 이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직은 실체가 없고 너무 중장기적인 플랜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의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수익 취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도를 기점으로 현대차 중심의 비중 확대 의견 그리고 뭐 부품, 타이어 주로의 온기 확산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 정리해 주셨고요. 하이브리드 시장에서의 체질 변화가 어느 정도 이뤄지게 되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윤철 키움증권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